1920년 러시아 알렉산더 바르첸코는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한 탐구욕을 가진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하이퍼보리아 문명에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이퍼보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대륙으로 현재까지 그 실존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초고대 문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류 학계는 이것을 그저 단순한 신화 혹은 전설이라고 여겼지만 바르첸코의 생각은 달랐죠. 하이퍼보리아라는 지명은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박물학자 데플리니우스, 고대 로마의 작가였던 베르길리우스 등 당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수없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이퍼보리안들은 극지방에 살았던 인류 이전의 인간들이며 높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하는데요. 바르첸코는 이들이 실제 역사일 수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었고 카잔 대학교와 유르예프 대학의 생물 교수로 있는 동안 해당 문명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죠. 그는 하이퍼보리아가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종합하며 위치를 특정하는 구절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켈트족의 나라 너머 바다에 있는 섬, 그곳이 하이퍼보리안의 고향이다. 켈트의 갈리아 해안 맞은편 바다에 시칠리아보다 커다란 섬이 존재한다. 그들은 북풍 너머에 살고 있으며 하이퍼보리안이라고 불린다. 각종 문헌들의 키워드를 종합한 바르첸코는 하이퍼보리아의 위치가 현재 북극 인근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과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번식과 문명 발달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 조건이 수월한 곳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려진 곳은 바로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콜라 반도였죠. 북극해와 백해 사이에 있는 콜라 반도는 위도상 북극에 매우 근접하지만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기온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가 얼지 않아 무역과 왕래도 가능했는데요. 현재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는 더욱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죠. 바르첸코는 고대 문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록과 지칭들이 콜라 반도의 지형적 위치, 특징들과 유사하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1922년 직접 탐험대를 꾸려 콜라 반도로 향했습니다. 인류 기원의 비밀이 그곳에 있다고 굳게 믿은 그와 팀원들이었지만 여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단편적인 고대의 기록들만을 가지고 예시대의 문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막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웠죠. 바르첸코는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발견되기를 바라며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콜라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탐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대원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합니다. 증세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기를 반복했죠. 이상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콜라반도에 거주하던 원주민 샤미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던 그들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현기증, 환각 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에 대해 마을의 원로는 접근해서는 안 될 곳에 가까이 갔다는 경고이며 그곳은 계시를 받은 샤먼들에게만 개방된 보이지 않는 통로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로는 닌차르트라고 부르는 곳 기슭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사원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곳이 하이퍼보리아 문명의 핵심이라 생각한 바르첸코는 탐험대를 이끌고 닌차르트가 있다는 세이도 제로 지역으로 향합니다. 원주민이 언급한 기슭에 다다르자 대원들의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두통과 가슴 답답함 등 고산병 증세와 유사했지만 해당 산은 고산병이 올 만큼 높은 해발을 가진 곳이 아니었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보았지만 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적이나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해진 바르첸코에게 스치듯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산을 올라오면서 산의 지형이 마치 계단을 깎아놓은 듯 가팔랐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죠. 이에 그는 탐험대를 이끌고 내려가 산의 전체 풍경이 보일 만큼 뒤로 이동한 뒤 다시 산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찾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 피라미드를 발견합니다. 뚜렷한 사면체,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듯한 계단의 흔적, 가공의 증거로 보이는 반듯한 암석 등 바르첸코가 찾던 유적은 다름 아닌 그들이 오르던 거대한 산 자체였던 것이죠. 탐사대는 다시 산을 오르며 이전에 지나쳤던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의 깊숙한 기슭에서 샤미족이 말한 닌차르트의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돌뚜껑을 걷어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가득 찬 어두운 구멍이 나왔죠.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지 않았을 뿐더러 상당수의 대원들이 심각한 두통과 이상 증세를 호소해 그 밑을 탐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샤미종 역시 이 구멍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들어간 사람마다 족족 기절을 해서 안을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카메라만 내려보내는 것도 불가능했기에 탐사대는 결국 해당 구멍은 조사하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죠. 콜라 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약 9,0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배 더 오래되었다. 9,000년이라는 것은 최소치로 그 연대는 최대 2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콜라 반도는 초고대 문명 하이퍼보리안들의 성지이자 인류 기원의 비밀이 숨어있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우는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000년경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르첸코의 발표대로면 콜라 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그것을 최소 2,000년, 최대 13,000년까지 앞선다는 것을 의미했죠. 놀랍고 충격적인 주장에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르첸코 박사가 평소 신비주의에 깊게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학계 내에 퍼지면서 그가 발견했다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초고대 문명 역시 신빙성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르첸코의 연구는 결국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1938년 바르첸코는 구소련의 반스탈린파 대숙청 사건의 일환으로 사망하는데요. 그렇게 콜라 반도의 피라미드 역시 그저 그런 가상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은 더 흐르고 흘러 1998년 러시아 내에서 바르첸코의 발견을 재조명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지질학자, 민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팀 이름을 하이퍼보리아 98이라고 명명하고 유적지의 조사를 위해 콜라 반도로 떠납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로 추정되는 해당 산과 닌차르트 지역 인근을 조사하였는데요. 팀의 일원이었던 알렉산더 프로노프는 탐사 중 인조적인 흔적이 존재하는 석조벽을 발견했으며 세이도 제로와 로보 제로 지역 사이 협곡에서는 기악 모양의 고대 암각화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대 피라미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총 3번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건될 때마다 그 높이가 증축된 것으로 추측되었죠. 그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모종의 이유로 북쪽을 떠났다. 이들은 자신이 탄생시킨 고대의 문명을 가지고 지구 곳곳으로 흩어졌으며 그들은 사후 그 나라의 신으로 대접받고 피라미드라는 건축물로 숭배받았다. 1922년에 이어 1998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것인데요. 하이퍼보리아가 마냥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느낀 러시아 학자들은 3차 원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3차 원정단은 풀코버 천문대의 세르게이 스미로프 박사, 자연과학자 발레리 추디노프 박사, 지질학 권위자 드미트리 수베토 박사 등 2차 때보다 더 증축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었죠. 2007년 원정이 시작되었고 탐사팀은 1922년 바르첸코와 1998년 데민의 발자취를 따라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재조사를 해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탐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앞선 2번의 탐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지도나 경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매우 꺼려하였던 것이죠. 앞전의 탐사들은 공개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양이 많지 않아 3차 원정대가 그것만을 참고하여 여정을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콜라 피라미드라고 알려진 거대한 산만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탐사팀은 오코 지오 레이더라는 특수 장비로 산 내부를 스캔하였고 그 안에서 인위적인 공동과 인공적인 틈새 등을 발견합니다. 거대 피라미드의 용도는 천문대로 추측된다. 하늘과 우주를 관찰했다는 것은 이 문명이 상당히 진보된 문명이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것을 누가 지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밝혀지는 날에는 인류 역사의 제일 첫 장을 장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2014년 10월 러시아의 고대 문명 연구단체 코스모포 이스크가 콜라 반도에서 최소 5개 이상의 돌미로 유적을 발견합니다.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것은 콜라 반도의 초고대 문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머나먼 과거 세계 각국에서 태초의 문명들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콜라 반도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고대 건축물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해당 돌미로의 정확한 용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쓰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진보된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이것이 종교적 개념으로 지어졌고 그 수 또한 5개가 넘는다면 이것을 만든 이들은 하나의 문명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문명 이전의 초고대 문명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콜라 반도에서 발견된 피라미드와 미로, 이들은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초고대 문명의 근원지일 수도 있는 콜라 반도와 베일에 쌓인 거대 피라미드, 그리고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산속의 검은 구멍, 그것은 과연 머나먼 고대에 존재했던 하이퍼보리안의 흔적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